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같이 이제 수학하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첫 단어는 이제 집합과 명제인데, 자, 집합. 좀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좀 싶을 수가 있어요. 이 집합을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set이라고 해요. set. 그냥 콩글리시 발음으로 세트라고 하지, 세트. 그래서 불고기 버거 세트 하면 불고기 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주나요? 그 세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몇 가지 모아서 하나의 묶음을 만들죠? 그걸 집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수학에서는 이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묶음이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집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어우, 말 되게 길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분명한 대상들의 모임이에요. 뭐가 분명하느냐? 그 모임에 어떤 그 대상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약간 좀 더 배워야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 자, 그 모임의 이름을 A라고 할게요. 이 모임에 누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 합시다.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여기에 1 들어가 안 들어가? 확실하게 들어가죠? 2 들어가죠? 7 안 들어가죠? 이것만 분명하면 돼. 이 경계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7은 넣을 수가 없죠. 넌 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누굴 가져다 놓든지 간에 거기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을, 그 하나하나 대상을 이제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표현은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숫자, 2란 숫자, 이런 걸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곧 배우겠지만,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 집합 A,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중괄호 열고 다 써요. 1, 2, 3, 4, 5. 몇 개 안 되니까 다 쓸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1이 A의 원소다. 기호로 이런 표현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긋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대상으로 해서 요 X가 A에 들어간다. 원소다. 이거나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게 분명하면 됩니다. 자, 집합을 set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자, 엘리멘트라는 단어를 써요. 엘리멘트.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 이자를, 자, 기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 이자를, 자, 둥글게 말아가지고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요 기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기호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쓸 때 주로 이 집합의 이름을 지어줄 거 아니야. 알파벳 대문자 써요. 그래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같은 것. 그 다음에 원소는, 자, 알파벳 소문자나 숫자를 주로 많이 써요. 이것도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 예를 보면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하면, 자, 확실하게 3보다 작다. 분명하죠? 네, 이것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큰 수가 어느 정도가 클까요? 한 100? 100 정도면 크나? 하지만 만 앞에서는 100도 작은 거죠. 하지만 만이라고 하는 것도 1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어때요? 거기에 제가 들어갈까요? 예,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한테 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생겼다고? 그래서 잘생겼다. 이것은 수학적인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집합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집합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고, 해서 뭐 여기 밑에 보면, 자, 사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했다? 그럼 사의 양의 약수 뭐 있을까?
1, 2, 4가 있지? 그래서 1은 원소다, 2도 원소다, 4도 원소다. 하지만 3은 원소가 아니죠. 이게 분명하면 되는 거고 기호로는 이자를 구부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해보자.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법. 이것을 원소들을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볍게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에 이런 용어들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색한 거지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원소 나열법. 이 원소 나열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책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뭐냐면 일단은 이 원소를 쓸 때 1, 2, 3 이렇게 쓰나 자 3, 2, 1 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원소를 쓸 때 내가 만약에 1, 2, 2, 2, 3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썼죠? 1을 3번 썼어요. 그렇게 쓰나 자 1, 2, 3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한 번만 쓰시면 돼요. 한 번만. 자 그리고 원소가 조금 많아. 다 쓰기 좀 힘들어. 만약에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100개 다 쓸 거야? 자 그때는 1, 2, 3 몇 개 정도 쓰면서 규칙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점점점 쓰고 컴마 99, 100 이렇게 쓰면 아 을에 100 이하의 자연수가 모였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집합을 표현할 때 조금 어색한 표현 조건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 집합 A를 5 이하의 자연수 모아놨죠? 그때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중괄호 열고 쓰되 여기다가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보통은 x를 많이 써요. x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 짝대기를 긋고 자, 이 뒤에다가 x의 조건을 쓰는 거야. x의 조건. 어떤 조건이요? 자, x바 x는 다시 x는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x 긋고 그다음에 이 선은 수학에선 잘 모르는 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바라 읽으시면 돼요. 막대기란 뜻이죠. 그래서 x바 한 다음에 x는 5 이하의 자연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a바 난 a 쓸 거야. 그 다음에 자, a는 5 이하다. 이렇게 쓰면 될까?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닫아버리면 자, 5 이하의 수 중에 4.5도 있죠. 0도 있지. 마이너스 7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언급을 안 하면 그 수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쓸 겁니까? 컴마 여기다가 자 a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원소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 원소의 자 조건 내지는 성질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 제시법.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이용해서 이 집합을 가지고 이런 집합 저런 집합과 섞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보통 원이나 사각형 같은 걸로 해서 거기다가 이름도 지어주고 거기 원소 1 들어간다, 2 들어간다, 3 들어간다, 4 들어간다, 5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조금 살짝 끊어서 읽으면 벤이라는 뭐 논리학자 내지는 수학자가 있어요. 다이어그램 그림이란 뜻이야. 그래서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해서 옆 페이지 넘겨보시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 원소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 중복해서 쓰지 않고요. 한 번씩만 쓰고 또 너무 많으면 이렇게 점점점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x바 x의 조건을 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들을 분류를 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이런 게 있어요. 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유한 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이걸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몇 개다 몰라도 돼요. 다만 자 정확히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면 유한이야. 지금 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중국만 해도 인구가 무수히 많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뭐 10억 넘어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00억을 못 넘어가죠. 중국의 인구 유한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오늘 학교에서 재난 지원해서 뭐 쌀을 준대. 해서 쌀 20kg 딱 준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쌀 한번 세봐라고 해봐. 그럼 세려고 하면 너무 많죠. 하지만 그래도 세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겠죠.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뭐 자연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한 1000억 정도면 끝나나? 근데 거기서 1만 더 꺼져도 자연수죠. 뭐 그럼 1조?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과 무한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빌공짜 써요. 빌공짜 비어있다. 요즘은 한문을 많이 안 써가지고 설명하기도 뭐한데, 자 빌공짜가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 예,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집합.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자 어떤 기호를 쓰느냐?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다가 딱 그었는데 이것도 그리스 문자 중에 있어요. 그리스 문자 소문자 중에 자 얘를 파이라 읽어요. 파이. 자 이거하고 구별할 게 파이. 잠깐 잘못 적었다. 자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자 발음 기호가 파이예요. 파이. 그 다음에 우리 원주율 쓸 때 요 파이 쓰죠? 얘는 읽을 때 자 파이 이렇게 써요. 이건 소문자고요. 대문자 파이가 누가 있냐? 자 이런 모양. 혹시 본 적 있나요? U자 같아 보이죠? 좀 길어요 이게. 이게 대문자 파이. 또 이 공집합 나타내는 파이. 이 파이도 자 대문자를 쓰면 동그라미 모양 크게 쓰고 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대문자 파이. 뭐 사실 대충 부르면 어디선가는 공집합 파이고 어디선가는 그냥 원주율 나타내는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대부분의 집합의 이름은 저기 알파벳 대문자를 쓰는데 공집합은 보통 이제 이걸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그 안에 원소가 몇 개냐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 건데요. 자 n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집합을 써요. 집합 이름을 써도 되고 대놓고 집합을 써도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A가 제가 1, 2, 3, 4, 5 썼다 라고 하면 이때 n 괄호 열고 A다 라고 하면 A의 원소 몇 개? 5개죠. 그래서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지는 우리가 그냥 아예 n 괄호 열고 이 괄호는 무조건 소괄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4, 5 썼다? 그러면 원소 몇 개? 5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1, 2, 2, 3. 자, 몇 개 될까? 4개인가요? 자, 같은 원소 한 번만 쓴다 했지. 그럼 이건 없다 생각하고 원소가 3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조금 이제 기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 공집합 같은 경우 n 공집합하면 자 집합 이름 넣었죠? 0이에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저기 글씨가 조금 키워봐도 얼마 크진 않은데 n 괄호 열고 여기다가 누굴 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중괄호 열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제 이것을 공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1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더 심하게는 이런 것도 있어요. n 괄호 열고 여기다 집합을 쓰는데 공집합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자 지금 보면 요게 원소 하나, 이 자체가 원소 하나, 이 쉼표 기준해가지고 원소로 보는 거야. 이것도 원소야. 그래서 원소 몇 개? 3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그것들은 죄다 원소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n 0. 그러면 이것도 0이 원소니까 원소 하나가 되겠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얘 보면은 자, 이런 집합은 유한집합. 그다음 점점점 돼 있죠? 그럼 무수히 많은 거지? 무한집합. 자,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그런 원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집합은 공집합. 그리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왜? 이것도 무한히 많은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기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배운 개념을 익히게끔 잠깐 영상 멈추시고 그 페이지 12쪽 한번 쭉 한번 답 한번 달아보실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도는 저기 답지 보고 체크하세요. 제가 굳이 이 정도까지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3페이지 여기는 좀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13쪽, 14쪽, 15쪽 풀이 과정 보지 말고 한번 거기 필수 예제 6번까지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작다.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죠? 안 돼요. 자, 예쁜 여학생. 아이고, 예쁘다. 어느 정도가 예쁘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우리 학교에서. 어때요? 각 학교마다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다 검사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키가 170에 가깝다? 자, 분명하지가 않아요. 안 돼요. 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확실하죠? 자, 자연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4, 5, 6, 점점점 자, 9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 이하에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다라고 했어요.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부터는 약수와 배수의 범위를 정수 전체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5의 배수라고 하면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양의 배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합 A 이건 확실하게 쓸 수 있죠. 자, 5의 양의 배수 뭐 있어요? 5, 1은 5, 10, 15, 20, 25, 30 이하니까 30 들어가죠. 그래서 자, 4는 원소가 아니다. 맞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틀렸네요. 그죠? 나머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바 자, 1, 2, 5, 10은 10의 약수죠? x는 자, 10의 뭐다? 약수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왜?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10의 양의 약수다라고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x바 x는 자 3의 양의 배수죠? 양의 배수. 자, 하나 더 표현해 볼까요? 자, 이런 표현도 써요. 자, x바 내지는 그냥 아예 3의 배수죠? 3 곱하기 자연수 3n 바. 자, n은 자연수. 이렇게 하면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 n이 자연수. n에다가 1, 2, 3, 4, 점점점 이걸 넣어보세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예, 됐죠? 자, 3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럼 3 곱하기 목 더하기 1 되지? 근데 자연수 범위 안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몫이 몇부터 가능하냐? 0부터 가능해요. 0부터. 그래서 0 집어넣어서 1부터 써야 됩니다. 4부터 쓰면 안 돼요. 1 빼먹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1 넣으면 4, 2 넣으면 7, 3 넣으면 10, 30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 좀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거기 4번 문제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0, 1, 2가 있어요. 이때 집합 B가 x 더하기 y바 x가 A 원소, y가 A 원소지? 그럼 이 x가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가 돼요. y도 0, 1, 2가 돼요. 그때 더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요. 0 나오고 또 0 나와도 돼.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안 쓰고 한 번만 쓴다 했죠. 그럼 거꾸로 꺼낼 때도 자, 이 0을 꺼낼 써도 또 0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더하기 0, 0 더하기 1, 0 더하기 2, 0, 1, 0, 1, 1, 1, 2, 2, 0, 2, 1, 2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가지를 따지되 지금 보면 자, x가 0이냐 1이냐 2냐 풀이 과정 가지고 갈게요. y도 0이냐 1이냐 2냐 이걸 더해보면 왜? 더하는 거니까 0 더하기 0, 0 더하기 1, 0 더하기 이렇게 적다 보면 자, 0 나왔죠? 1 나왔죠? 2 나왔죠? 3 나오고 4 나오죠. 그래서 0, 1, 2, 3, 4 자, 여러 번 나와도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자, 곱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별히 거기 확인 체크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집합인 것은 했네요. 무한집합, 무수히 많은 것. 자, 누가 있습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그러면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는 자, 지금 여기 어떤 거 있을까요? 1과 2 사이. 기하분수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 자, 1보다 크죠? 수직선상에서.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대분수로 쓴다면 1과 2분의 1, 1과 3분의 1,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만 해도 무수히 많이 쓸 수가 있고 이게 2분의 몇이야? 3,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만 해도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3번이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거 잠시만요. 자,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자, 1, 2는 2, 둘 다 마이너스. x 빼기 1, x 빼기 2가 0보다 작죠? 그럼 작으면 사이값이니까 1과 2 사이지?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무리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자, 여기 좀 전에 그린 이 수직선이 무수히 많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세 자리 자연수 해봐야 몇 개 있어요? 9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해서 뭐 이런 건 뭐 별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자, A가 현재 원소 1개짜리죠? 그래서 NA는 0이다? 아니죠? 1개가 돼야 되죠. 1개. 그래서 이 개를 생략한 거야. 자,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다 원소야. 원소 1개, 2개죠? 그래서 2개가 돼야 되고요. 자, n 0, 1, 2라고 하면 이 사이에는 원소가 몇 개냐? 원소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3개고 여기는 2개니까 3-2. 그래서 3-2니까 1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3번이에요. 자, n 집합에 3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원소 1개, 여기도 1개. 그래서 같은 거지. 틀려요. 자, 여기에 원소 1개 있죠. 자, 이 공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 기호 들어있죠? 1개죠. 여기는 원소가 하나, 2개 들어있으니까 2.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그래서 몇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 봐두고 가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